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기협동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T로보틱스 볼 건데, T로보틱스가 오늘 한 5%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돌아오는 슈퍼사이클, 로봇 사이클은 언제쯤에 올 수가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좀 짧게 이야기할 예정이고, 오늘 하락, 그리고 환율, 외국인의 수급,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주식의 하락 이런 부분들의 상관관계를 좀 알고 싶다라면 오늘 영상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이제 해당 내용들만 알아가더라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를 위해서 두 발로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해당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는 내용이면 취합해서 말씀드리고 모르는 내용이라면 서치 이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IR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서라도 해당 내용들을 알아낼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해당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신 거 있다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거 기술적 분석, 상승 모멘텀. 근데 오늘은 상승 모멘텀보단 오늘의 하락에 대한 이유 그리고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의 관계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T로보틱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요 양봉 뜨는 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 헤드앤숄더를 좀 만들어 주면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요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 고점들 AI 관련된 로봇 관련된 테마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이전에 신고가 요 라인들에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고 요 라인들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해당 라인들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이제 25일날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로봇의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T로보틱스 주가가 뛰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로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 계약 상대방이 비밀 보호 요청을 해서 해당 내용들은 안 나왔지만 해당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로봇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추세 라인들 있죠. 큰 그림으로 요 고점들이 낮아지는 요 추세 라인들 좀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요것 뚫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고 조정받을 때가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로봇에 대한 2차 전지 방금 공급계약 체결이 2차 전지 물류 자동화잖아요. 결국에 자동화라고 한다라면은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지금 제일 각광받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스마트 팩토리와 휴머노이드가 겹쳐지는 순간이 오는 공장 증설이 점점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온다면 그때 이제 이 전체적인 로봇 테마의 수주가 들어올 거고 그렇다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이 언제쯤 올 수 있느냐? 2025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증설과 현재로도 이제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자,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쓴 무인 공장을 만든다.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테슬라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옵티머스 2 요게 이제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2025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상용화 시작 시점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상용화는 되지 않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또 기대감이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움직일
움직이면서 GPT-5가 또 나오고 관련된 내용들이 휴머노이드 내용이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서비스용 로봇의 상용화는 좀 멀었다고 생각하고 제조업에서는 좀 빠르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상용화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엮이면서 이제 로봇 테마의 실질적인 수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상승에 대한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한 겹칠 수 있는 게 금리예요, 금리. 이게 공장을 지으려면 뭐 공장을 지금 2차 전지들도 보면은 공장을 짓다가 멈춰놓은 상태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다라면은 금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렸을 때 공장 증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1회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해당 1회를 진행하고 나서, 물가가 좀 잘 잡힌다. 연준에서 이제 2%의, 가까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2% 안팎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금리 인하가, 1회, 2회, 3회, 베이비 스텝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와 함께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되고 공장 증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된 아니면 제조업, 전방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무인화 관련된 로봇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수주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실적이 반영되는 건 역시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 2025년도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고 한다면 오늘 그냥 상승 종목이 한 500개, 하락 종목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빠졌는데 또한 아시아 시장이 다 빠진 건 아니에요. 국내 시장만 더 빠졌는데 국내 시장이 더 빠진 건 금투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더 요동을 치면서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개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개인은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이었고 또한 선물도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도 하면서 현물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도가 나오면서 내려가는 모습들, 전체적인 지수와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 중에 이제 T로보틱스도 같이 빠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외국인이 다시 오늘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외국인의 수급들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을 정확히 쳐보면은 환율이 지금 1389원이에요. 1389원이고 우리가 10년치 환율을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이 1400원대를 돌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율 부분을 좀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환율의 주봉 차트고 리먼 사태 이때 이후에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 말고는 1400원대를 넘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990년도 때 IMF 빼고 요 세 사건들 빼고는 1400원대를 쉽게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1400원대를 이제 넘기 시작하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달러에 대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좀 희석이 되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건데,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저는 환율이 어깨 이상은 좀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어깨 이상 올라온 환율을 외국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쉽게 말했을 때 내가 1달러를 똑같이 준다라고 한다면 1400원에 바꾸는 거랑 1300원에 바꾸는 건 어떤 게 이득이겠어요? 외국인 기준에 이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왔다 싶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달러로 원화를 바꿀 겁니다. 바꿔서 뭐 하겠어요? 국내 저평가 주식을 사겠죠. 그런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은 저평가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환율은 떨어지면서 1300원까지 내려간다면 얘네는 1300원에 또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환차익을 또 얻을 수가 있겠고, 저평가 주식들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시장에 돈이 풀리면 주식들이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고점들이 형성할 때쯤부터 다시 순매수가 붙어요. 오늘 순매수를 왜 얘기하냐면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순매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국내 저평가 주식들, 그리고 오늘 밸류업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 내용들과 엮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그 시점이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나. 그 시점과 함께 로보테마의 친구들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면서 T-로보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요 매물대 라인들이 제일 중요한 라인들이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강한 지지 라인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T-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